네, 11시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협상하고 있고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걸로 생각한다. 본인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분 좋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들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오늘 휴장이죠. 또 이 부활절 관련해서 휴장이어서 사실은 미국의 반응은 오늘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박이나 이런 거 규제한다는 아침에 뉴스가 있었고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 AMD도 중국의 칩 수출 이제 사실 못하게 하나 허가를 받게 하는 건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각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손실을 반영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젠스랑이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러 이 시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당장 미국에서 칩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제 건너간 이유 자체가 뭔가 돌파구가 있나? 약간 협상의 어떤 약간 민간 대사로서 뭘 풀러 갔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속내를 모르는 겁니다.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어쨌든 이제 중국을 갖고 이런 것들이 미중 간의 경쟁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자, 금요일 이제 오후장을 준비하고 다음 주까지 내다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는 좀 정체 상태인 데인데요. 무엇을 보면서 시장을 보고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인지 메가 사이클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시장의 사이클 또 트렌드를 보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또 핵심 섹터에 관한 아이디어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금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 트럼프가 3, 4주 안에 중국하고 해결이 잘 된다고 하는데 네네. 잘 될까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지 않겠죠. 네. 반신반의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그렇죠. 네. 자기 희망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대한 게 보통은 이제 시작한 게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요. 그러면 3월, 4월, 3주 더 가면 한 3개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니시에이션 잘 되고 나서. 네. 보통은 이제 그 정도의 승부를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성적으로 분기 실적이 2분기 중반을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슬슬 하드 데이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 말이에요. 근데 하드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도 5월달 되면 나오죠. 그러면 3주 내에 승부를 보는 것이 자기의 위태로운 상황을 직면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타임 프레임은 그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상대가 있는 거고 중국이 또 버틸 수 있는 것인지 또 미국이 또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관세를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좀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미국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빅테크가 약하니까 그죠? 네네네. 미국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빅테크는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관세입니다. 모든 게 관세죠. 사실은 어저께 TSMC 실적이 미국 회사는 아닙니다만 다 마찬가지인데 TSMC라고 전 세계 파운드리 넘버 1 미국에 상장돼 있죠.
그리고 그 전날 ASML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넘버 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빠지거나 안 갔잖아요. 그게 뭐냐? 반도체를 대변되는 거로 말씀드린다면은 관세를 미리 앞두고 수요를 미리 땡겼다. 따라서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걸 가지고 향후의 전망을 유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빅테크 주가 이익이 달 나와도 P 멀티플을 낮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뭐 ASML 장비 간에 그런 흐름이 기본적으로 그 품목 관세, 반도체 관세, 스마트폰 관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부 루머가 오늘도 나오긴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인가의 일부에 나오기는 스마트폰 관세 같은 경우가 살짝 유예됐다가 궁극적으로는 확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약간의 그 스페큘레이션 비슷한 보도가 되었다는 게 있는데 시장은 아직 안 믿는 거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나 휴대폰의 관세율 자체가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여전히 약하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선방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보면 네. JP모건의 자료가 최근에 있었군요. 네, 자료가 혹시 좀 있나요? 네. 외국계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JP모건에서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올렸군요. 하반기 코스. 아까 이제 미국은 S&P 500 목표치들을 IB들이 다 내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은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2,700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JP모건의 네. 그 내용은 뭔데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올린 건 아니고요. 예. 원래 갖고 있는 자기네 뷰를 다시 한번 유지했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주가가 지금 2,500 이하로 갔다 보니까 2,70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근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지표, 그 금리 인하랄까 아니면 재정 푸는 거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지배 구조 개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 건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네. 금리를 얼마나 대한민국이 내릴 수 있느냐. 오늘 어저께 금리를 동결했죠. 그리고 지금 컨센서스는 얼마입니까? 한 3번, 4번 정도 내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는데 어저께 이창용 그 한국 총재의 커멘트를 봤을 때는 모든 거를 금리로 해가지고 이 갭을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금리 인하를 3번 이상 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JP 모건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를 5번 인하한다는 겁니다. 조금 괴리가 있죠. 그래서 5번씩 인하할 수 있을까? 무려 금리가 지금 2.75인데 1.5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하고는 괴리가 많죠. 그렇죠. 거기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추경 예산 같은 재정 정책 푸는 건데 여기는 GDP의 1.3% 했으니까 한 32조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컨센서스는 지금 12조, 20조 정도가 컨센서스라서 이것도 약간 높긴 하지만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법제도가 바뀌어서 상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2,700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1%가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 근처까지 가지 않는 한 아마 금리 인하를 5번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2,700에서는 약간 애누리를 갖고 보시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반가운 거죠. JP모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좋게 했고, 며칠 전에 뉴스입니다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였죠. 한국의 신용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시각을 조금 원화도 조금 더 지금보다 강세로 그죠. 가지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를 그 트리거죠. 네, 기대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시장 얘기했고요. 주도주를 찾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볼만한 주도주로서 뭐가 있을까? 네. 반도체군요. TSMC는 실적이 좋고 또 엔비디아는 수출 통제 우려에 있고 그야말로 갈팡질팡입니다. 우리도 SK 하이닉스가 24일 날 네, 다음 주 실적 목요일이죠. 발표죠.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다음 주에 기대돼서 지금 반도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반도체가 어떤 포지션에 따라 갖고 화장품이나 변압기나 방산이나 이런 쪽에 대한 상대적인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리는 거 네. 말씀을 약간 정정을 드리고요. 어저께 TSMC, ASML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한 6조 후반대 영업이익을 1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전망도 아마도 7조 정도 초중반까지는 기대하는 것 같아요. 실제 뭐 옛날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HBM은 그다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물론 하이닉스는 좀 특별한 이슈가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어저께 우리 앵커님도 보셨겠습니다만 한미 반도체하고의 여러 가지 좀 그런 갈등이 증폭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투자 실적 발표될 때 하이닉스가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그걸 설명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자체는 6조 5천원에서 7조 정도 사이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때까지 하기 전에 반도체나 휴대폰에 대한 관세가, 보편 관세건 아니면 우리 나라 전체 관세건 25%보다 낮아진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25%가 15%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반도체 주식을 오버웨이트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입장에서는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시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선을 제가 그저께까지 어저께까지는 좋아했는데 오늘부터는 이미 더 추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조선은 오늘 그 중국에 대한 제재안이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제재안이 1단계, 2단계 나누고 뭐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제재하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이 LNG 운반선도 스스로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향을 비친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거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네. 화장품이나 방산 뭐 그 정도고, 조선하고 반도체는 내일 섹터에 대한 다음 주에 보고 나서 흐름을 흘려가는,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고요. 반도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SML이나 TSMC는 실적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발표되는데, 엔비디아는 당장 이제 중국 수출 때문에 뭐 손실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또 중요하네요. 예, 그런데 그건 유감스럽게도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5월 초도 아니고 5월 중 날짜가 픽스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아직 5월 시간이 중반이기 걸리군요.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좀 만만치 않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은 싸졌습니다. 밸류에이션이 PER이 걔네들도 한 25배 되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이닉스가 나오는, 목요일 날 나오는 하이닉스 실적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4월 마지막 날 삼성전자, 5월 1일 날 애플 실적 발표될 때 네. 애플의 관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3연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정중동의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도주 가능성으로 보긴 했지만, 시각 자체를 정리해 보면 중립에서 중립 하단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약간 중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비중이 시가총액 30%면은 지금 저 같으면은 안 들어가 있거나 이미 들어가 있으면은 뭐 한 20%? 뭐 비중으로 따지면 한 30% 디스카운트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거만큼이 방산하고 화장품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 네. 조선을 내려고 그랬는데 아까 네. 오늘 하여튼 그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주도주 혹은 주도주 후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다음 준비한 쪽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쪽입니다. 화장품이 들어있네요. 네, 화장품 좋게 보셨는데, K뷰티. 근데 이게 얘의 고민은 뭐 수출 실력 좋고 K뷰티 영향력이 있는데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일부에서는 뭐 그렇죠. 저가기 때문에 뭐 별로 이게 가격 전가에 미치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 증권사에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사예요. 네. 교보증권에서 그저께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을 내놨습니다. 네. 저희 답은 동의합니다.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 25% 매겼을 때, 10%로 내려갔을 때, 25% 하죠. 25% 지금 내긴 거니까 25% 했을 때 가격 인상을 전가를 시키지 않고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은 아마도 마진이 미국 비중이 한 30%라는 어떤 회사가 있다 하면은 한 2%포인트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쩌죠?
마진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2%포인트가 치명적이진 않죠. 감내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25%도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지금 보통 우리나라가 미국에 파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21불입니다. 근데 관세가 25%면 5, 6%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 6% 올라간다 치고 그걸 반 정도는 전가시키고 반만 흡수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 마진 하락률이 2%가 아니고 0.6%포인트 내려갑니다. 어떠십니까? 0.6%포인트면은 뭐 원가고 뭐하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근데 마진만 그런 거고. 그렇게 가격이 전가되면 수요가 줄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관세가 다른 나라 대비 우리가 높지가 않습니다. 프랑스가 뭐하고 중국은 높아요. 마켓시어가 우리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네. 수요가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 지금 얼마 전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 선크림, 선케어 제품이 네. 동이 났어요. 물론 관세를 앞두고 미리 간친 면도 있는데 미리 땡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더라도 2분기 이후에 수요가 약간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죠. 삼양식품의 불당면. 우리 B2C, B2B 말고 B2C입니다. 커스터머들이 한번 후킹 됐을 때 걸려 넘어가는 거죠. 입맛을 땡기듯이. 화장품도 땡기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100이 있었는데 앞당겨져서 그 다음 분기 약간 내려가더라도 길게 봤을 때 그 후킹된 역근 수요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수요의 변동성보다는 우리의 제품에 대한 얽혀서 후킹이 돼서 마켓시어 측면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본다면은 이거죠. 목표 주가를 과거에 22배 줘가지고 어떤 주사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을 벌었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못 가더라도 올라가는 각도는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이 좀 더 B2B보다는 우리의 그 K-파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어떤 회사는 미국 비중이 너무 높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미국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럽에 파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회사는 미국에 나가는 비중의 아까 임팩트를 충분히 딴 쪽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좋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먼저 드렸고요. 네. 전반적인 화장품 섹터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이나 그걸 보면서 센터장님 좀 코멘트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근데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 중간 정도 있는 중저가 브랜드 업체는 조금은 쏘쏘합니다. 중저가 브랜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니까 그 회사보다는 조금 대기업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만 비중이 있지 않고 골고루 있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ODM을 하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진 매출 성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마진만 갖고 따지면 한계가 있잖아요. 매출 성장이 비전이 좋은 APR. 물론 APR은 기기 쪽이죠? 예, 미용 미용기기죠. 기기.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APR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약간 주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APR. 그 다음에 용기는 파는데 문제 그렇죠. 없으니까 펌텍 코리아. 그다음에 안정적이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주식들이 일반적인 중저가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서 그런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형사라고 해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대형사. LG생활은 좀 애매하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다릅니다. 그는 네. 코스알엑스 미국이 있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로스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APR, 펌텍코리아 이런 정도는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장점이 있고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APR 내놓고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탄력이 더 확인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밸류를 설명하면 화장품들은 부담은 크지 않아요? 뭐 오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오버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PR이 20배 간 것들이 평균적으로는 한 14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1년 전에 아주 핫할 때가 18배, 19배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면은 관세 한 2, 3%, 5% 포함하면은 14배, 15배에서 17배, 18배, 17배까지는 타겟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또 섹터 얘기했는데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사실 딱히 뭐 기대할 만한 건 또 물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협상 이제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내지는 또 미국이 중국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니 그죠? 정상은 아니더라도 뭐 고위급이 만난다. 네. 이 정도 얘기까지는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시장 전략과 아까 말씀하셨던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정체적으로는 바닥을 찾았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요. 미국이 5천 초반, 5천 이하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도 2,300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 진행이 빠르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관세 진행이 예상보다 빠르면 예를 들어서 25% 보편 관세가 아니고 15% 가능성이 있으면 주식시장은 바로 2,500 중반으로 갈 겁니다. 2,500 중반으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2,400 초반에서 흔들리냐는 것은 관세가 25%에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우선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보시고 너무 많이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선별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 섹터는 화장품, 방산, 반도체가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중립에서 약간 낮추고 이렇게 하고 현금 비중 한 30% 보유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를 보면서 시장 트렌드 섹터 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스페셜리스트 준비된 거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여러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관전 포인트, 투자 포인트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트렌드 이야기,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